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사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놓은 게 정상이죠.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전세 사기의 설계자들 잠깐 보는데 유튜브에서 정말 화나더라고요. 근데 정부가 하여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대책이 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또 우리가 또 임차인들 보호하는 거니까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거 보시고 국토부 들어가서 원문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저러 하고요. 자, 2020년 12월 정부 대책 12월 1일 발표됐습니다. 어제 됐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이게 나와야 될 필요성은 이런 사고들이죠. 보시면 검찰 깡통 전세 118실 사기 혐의 7년 구형. 저는 저 뉴스 보면 더 짜증나요. 이게 뉴스인데 118실이잖아요. 118실 다른 말로 하면 118가구. 또 다른 말로 하면 118가족. 118가족을 그들의 삶을 날려버린 거죠. 근데 7년 구형? 왜? 모르겠어요. 제 삶이 사는 개인적, 감정적, 법적 모르겠고 상황에서는 10배는 때려야 될 것 같은데 화나죠. 저분이 뭐 근다해서 큰 비싼 아파트 사기 쳤을까요? 그건 안 되죠. 보나마나 구조적 문제로 개최하는 서민형 쳤겠죠. 권리관계 파기 힘든 정보. 자, 얼마 전에 이제 뉴스란 게 이거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피디수첩. 근데 이거 정말로 이 부분 전세 사기 안 당한 분들은 아직 안 만났을 뿐. 와, 이거 좀 와 하더라고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정말 그런 건지 전세 사기의 설계자들 좀 보시죠. 이거는 이제 한번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 한번 보세요. MBC PD 수첩 보는데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저게 대해서 정부가 뭘 내놨습니다. 원문 내용은 이제 보시면 12월 1일이고 제목은 저러합니다.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알 권리. 우선은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 정보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한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잘 모르면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듯이 지금 이제 그거를 오늘 설명드릴 거거든요. 또 우리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소형, 특히 빌라, 단독, 다가구, 이 지역의 구조적 문제, 그걸 해결했는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증금 보호. 근데 이제 좀 참조할 건 여기 등록임대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죠? 등록임대? 즉 모든 주택 말고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의 주택을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방식은 이제 1차로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시면 이제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등기 제도를 활용해서 저당권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쩐 식으로 등기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온 게 뭐냐면, 보시면 이제 임대보증금 뭐 여러 가지 반환시 이제 제재사항을 뭐가 나옵니다. 제재사항 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는데 좀 하나, 이거는 좀 임차인과 관계가 없죠. 이거는 좀 좋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이번에 사실은 이제 12월 달이죠. 보증보험, 그러니까 연장하는 분들은 10년짜리로 나오는데 이게 보증보험 문제가 됐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추가로, 그러니까 주택가격 산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 산정 부분에 우리가 감정을 해야 돼요. 감정료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주인이 부담하는데 이게 사실은 주인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거 아니냐. 그냥 공식 이렇게 보증보험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추가적 비용. 이왕이면 정부에서 이미 매겨놓은 공시 가격이라든가 어떤 기준 잡는 게 있지 않느냐. 그걸 활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런 추가 비용이 안 들잖아요. 보통 이런 임대인에게 들어가는 월세가 아닌 추가 비용은 상당수가 시간이 지나서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맞는 얘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얘기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무조건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활용한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어떤 비율을 고발한 얘기가 나오겠죠. 예, 이거는 뭐 단순한 거고요. 예, 지난주까지는 구청 가면 답 안 나왔지만 예, 구청 가세요. 예, 답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구청에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원문이었는데 먼저 그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사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왜 이런 건지 어떤 게 문제인 건지 좀 몇 가지 짚어보고 가야 또 원문을 봐도 아, 이게 많이 보완됐구나. 아직은 여전히 내가 이것만 믿고 가기에는 좀 보완해서 체크할 게 있구나.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예,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다는 짚지 못하더라도 일부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제도의 미비죠. 예, 모순적. 예, 특히 등기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보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악마들이죠. 예, 저게 사고가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비싼 아파트 강남 이런 지역 없잖아요. 예, 구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갭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갭차가 줄어든 서민형 주택 특히나 빌라 단독 다가구 어떤 가격의 특장점 이게 보증금이 맞아 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물건들 빌라는 모든 물건이 다르거든요. 위치별로 다르고 구조 층별로 다르고 그거를 하나의 단가를 좀 맞아서 똑같다. 같은 15평형이라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정부 입장에서 정보 관계. 저것도 상당히 큰 문제였거든요. 예. 정보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들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몰랐죠. 왜 제한적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 등기에 많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요. 부동산 등기는 최소한의 내용만 등기해 줍니다. 공시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이 집에서 1차적으로 뭐 잡힌 채무, 저당권. 근데 그 모든 채무를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 보통 여기 표시는 제가 우발 채무로 표시했잖아요. 보통 이제 보통 저런 단어를 법인 인수할 때, 법인도 사람처럼 인수하는데 법인 인수할 때 이 법인의 우발 채무, 숨어 있는 빚 이걸 알기가 대단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특히 다주택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 뭐 저쪽 집에서는 빚 많이 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집을 지어서 빚을 내서 집을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대출했던 은행, 뭐 허근이, 뭐 PF 이런 거 다 해서 그게 어떻게 정의됐는지 이쪽 집에 사는 분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에 묻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요. 사실은 방송에서 봤을 때 그 보증금하고 매매가 거의 동일시되는 이런 물건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잘 쉽게 야 저거 임차인이 저거 잘못 알고 저렇게 위험한 걸 왜 들어가냐? 위험한지 알 수 있나요? 당연히 이 갭 차이가 좁은 건 위험한 건가요? 좀 보시죠. 자, 전세대출 이자가 중요하다. 이자만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임차인은 이자율, 이자만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임차인 할 수 있는 걸 한다. 자기 보증금이고 자기 재산이니까 또 작고 소중한 돈이니까 엄청 노력합니다. 저분들. 근데 우선 1번 빌라 보증금의 가격 적정성 파악 쉽나?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쉽나요? 이게 아파트인가요? 규격화되어 있나요? 같은 옆에 필지도 다르거든요. 구조가 약간 다르거든요. 안에 뭘 설치했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다르거든요. 방이 다 달라요. 정말로 빌라는 모양 다 달라요. 정말 그래서 빌라는 우리가 좀 그 국민은행 가서 우리가 어떤 대출 받을 때 국민은행 시집 갈 때 아파트는 뭐 국민은행 시세, KB 감정 시세, 뭐 한국 감정 시세 이렇게 하지만 빌라나 단독 뭐라 그러죠? 감평 받으라 그러죠. 감정 평가 받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적정 임대가고 아니라고 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죠. 또 과거에는 지난 5, 6년생은 어떻게 됐냐면 빌라 임대가 계속 올랐죠. 솔직히 빌라 아니라고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냥 뭐 잘했든 못했던 건 어떤 판단이 과거에 5, 6년 전에 했던 분들 지금 5, 6년 전에 샀던 가격보다 임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죠. 자기들 산 분양 가격보다. 그때 거기 세를 처음에 들어갔던 임차인은 갭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저 바보들 하고 나는 안전하기 위해서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불안하니까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임차를 들어갔는데 지금 현실은
몇 배 올라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면. 더군다나 그게 안정화 좀 되려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임대 폭등이죠. 지금 폭등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무작정 이 가격이 임대가 오르고 있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일반인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 임차인이 그걸 욕먹을 내용이 아니에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대부분 또 빌라 이런 거 보면 이게 소형 그 약자, 취약계층, 뭐 청소년 처음 사회 들어온 사람들 이런 많으니까 당연히 전세의 자금 대출을 얻죠. 당연히니까 금액은 올라가도 많은 판단을 못하게 그 판단이 쉽지 않으니까 이자라도 싸게. 이자 얼마 내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건 쉬우니까.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잠깐 이 지금 저기 말할 보면 좀 다른 얘기인데요. 할까 말까 했는데 너무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계속 구조 문제를 만들어요. 잠깐 말하면 제가 주범 공범 표현해놨죠. 이게 가격이 산정이 돼서 판단을 못하니까 이자율에 집중하죠. 그러다 보면 이 가격은 후순위가 돼요. 판단 못하니까 쉽게 임대특히 폭등 시기에는. 근데 정부 지원 상품은 싼 걸 받으려고 노력하죠. 해야죠. 아, 이자가 얼만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임대 폭등 시기의 주범은 당연히 공급 부족이죠. 적정 위치에. 근데 가격 상승률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와 다르게 여기는 뭐냐면 저것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 들어간 임차 상품에 뭐 임대 보증금 7억, 8억, 10억짜리. 아, 저거 못 써요, 정부 상품. 그런데 빌라 지역은 쓰죠. 그럼 어떤 일이냐면 이런 식이죠. 2%의 대출 1억, 연이자 200만 원. 자, 1%예요, 특가 상품. 대출 1억 5천, 5천 더 받았어요. 이자 250만 원. 더 싸죠. 사실은 빌라 지역에 내가 새 집을 사고 싶고 어떤 가격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한 선택이 뭐냐면 정부 상품의 이용. 저게 또 다른 인플레이션. 뭐에 대한? 임대가에 대한. 그게 이제 그 지역의 구조 문제예요. 이 구조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사기도 계속 나오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적정 위치에 서민을 위한 공급이 널널했다면 금리 싼들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약간 옆으로 나간 얘기지만 약간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멍청했고요. 세입자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자 확인한 거고요. 또 다른 확인은 뭐죠? 확정일자 전입. 네, 확인합니다. 저것도 중요하죠. 근데 확정일자 전입 신고가 이게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등기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라고 제가 써놨어요. 등기에 확정일자고 전입 나오나요? 안 나오죠. 우리가 경매를 하거나 뭐 하다 보면 이게 유지인데 물론 이제 전입된 선순위라고 인정을 하죠. 인정하기는 확정일자가. 근데 보다 넓게 등기에 임차인 정보가 없죠. 누구나 알듯이. 그 다음에 등기의 소유자의 모든 채권은 안 나와요. 채무 안 나와요. 다주택자를 딴 쪽에 채무 있는 거 안 나와요. 누군가는 막 빚쟁이가 찾아다녀요. 와, 이 집주인 어디 재산 있나. 근데 하나 나오는 건 내 개별 재산에 대한 그 등기, 개별 등기에 대한 선순위 채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거 확인 안 해서 어떤 터진 문제는 사기하고 관계없는. 이건 내가 확인 안 한 문제죠. 아니면 우습게 본 거라든가. 자, 또 다른 건 뭐냐면 구조 문제가 보증금만 안지하면 된다. 이거 이제 아까 특히 인플레이션하고 연결하면 좀 중요한 문제예요. 가압류하고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아놨죠. 잘해놓은 거죠. 분명히 최선 다했죠. 내가 이 가격이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자율도 제일 싼 걸 했어요. 정말 노력 다 한 거예요. 확정을 전입하고. 근데 소유자가 다 주택자고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다른 데 빚이 있어서 뭐가 들어온 거죠. 가압류로. 물론 얘가 내 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 때문에 내가 새로 이동하기 쉽지 않아요. 누가 가압류 걸린 집에 새로 이사를 오겠어요. 이동이 제한이 걸리죠. 또 다른 건 뭐냐면 강제 매입. 이게 이제 가압류 건 사람이 정 안 되니까 경매 걸어버렸어요. 판결 받아서. 그러면 그때 내가 만약에 이제 임대가 폭등 시기하고 내가 산 임대 가격보다 뭐 주변에 더 올랐다 이러면 내가 경매 받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비싸게 받겠죠. 근데 만약에 최악이 이제 내가 한 2억 5천인데 주변 뭐 되게 매매 분위기 봤더니 한 2억에 낙찰될까? 아,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내가 놀려받겠죠.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근데 임대가 폭등하는 요즘 시기에 대비하면
사실 대부분은 그 밑으로 안 갈 거예요. 상황이. 예. 어쨌든 간에 보증금만 안전화돼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과연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는데 해결되느냐. 또 다른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순위 파악이 힘든 애들이 있어요. 다중, 다가구, 다중주택. 일부들이 등기가 하나예요. 등기가 하나면 안 나오는 정보가 꽤 돼요. 특히 이제 보증금 정보, 다른 선순위. 이제 좀 이건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 집 하나 갖고 얘기해 볼게요. 이게 다가구잖아요. 그러면 집이 하나예요. 집이 한 채. 이 전체가 등기 하나예요. 이 경우에 이 집, 이 집, 이 집. 순서 이사는 1, 2, 3으로 들어왔어요. 3번이 1번, 2번. 이 보증금 내역 알 수가 있나요? 어디에서? 왜냐고요? 빚이거든요. 저거. 저 집주인 빚이잖아. 보증금인데. 돌려줘야 되잖아.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빌린 빚은 등기 나오잖아요. 저거 안 나와요. 깡통 정세라 말하는 전형 나올 수 있는 두려운 물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다세대라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 다세대면 빌라 말하면 그러면 얘 따로 등기, 얘 따로 등기, 얘 따로 등기. 즉 얘는 3번이 얘는 1, 2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 등기 확인. 그래도 부족한데 왜? 우리 주인이 딴 데 또 빚 많이 있고 거기 사고 치면 들어올 수 있는 재산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동네에서는 문제가 없죠. 다른 사람 보증금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등기가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뭐 이렇게 다른 거 개별 등기냐 아니냐고 이제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등기 개수, 개별 등기 여부. 그래서 이런 문제들 좀 가볍게 다 짚지도 못했어요. 이게 해결됐느냐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을 이제 가볍게 보시면, 아까 이제 이거는 뭐 이거 봤던 부분이라 살짝 넘어가고, 세부정기를 보시죠. 자, 임차인 정보 제공. 정보가 정말 부족해요. 보면,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일 때 부기등기 도입. 아까도 했죠. 등기 자체에다가 이제 표현하게 하겠다. 부기등기. 임차인 정보 정확. 물론, 등록 임대주택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있고요. 나올 기본 자료들은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이런 것들 나온다는 거죠. 좀 확대해서 보이실라나?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보시죠. 임대 의무 기간하고 임대 제한 이거 나오게. 또 다른 건 뭐냐면 이제 과태료 부분 나왔는데 과태료는 아주 세진 않아요. 요거 뭐 3회 이상 500만 원. 그래서 웃으시면 안 돼요. 뒤에 나오지만 말소를 시킬 수 있어요. 말소가 되면 가장 문제가 이제 세금 문제가 되살아나죠. 기존에 뭐 한 1년 전에 내가 무슨 혜택 받고 주택수 안 들어가서 팔았는데 기존 주택이라 이것 때문에 말소당하면 다 토해내야 되죠. 토해내는 정도이라 이제 다주택자로 그 전에 비과세 받았던 걸 싸그리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2번이 사실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제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죠. 이 권리관계. 아까 제가 말한 다중주택, 다가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나온 대로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이 미반환 사고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 한마디로 보다 불공평하다. 누가하고 세입자고 임차인 간, 임대인 간에 이거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정보를 많이 공개하게 하겠다. 특히 선순위 보증금 현황 이거 확실하게 오픈시키겠다. 되게 잘한 거죠. 아까 말씀이 과태료는 얼마 안 되지만 말소당하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선순위 보증금 확인,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신 거고요. 대단히 잘한 정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이거 뻔히 예비 임차인 제공하고요. 여기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정말 장난치면 말소당합니다. 권리관계를 거짓하면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말소당하면 뭐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금 문제가 되살아납니다. 더하면요. 대출 문제도 살아나요. 상하 문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가 갑자기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담보대출을 바꿔야 되는데 다주택자 문제 걸릴 거고 원금 상환 문제가 걸릴 거고 상당수 대출액을 상환하셔야 전세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세금 문제, 대출 문제 살아나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사업자 제재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재가 아까 말대로 이거죠. 뭐 피해 발생 시 등록을 봐서 세액 뭐 환수 조치 이건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지만 당연히 이게 1번이겠죠. 환수. 그다음에 전부 직권 말소, 직권으로 전부 일부 말소하는 거 이 내용 두 가지. 말소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뭐가 살아난다고요? 세금 문제와 대출 문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신고인데요. 앞으로 그래서 직권 말소 내용에 좀 추가된 게 있어요. 임대차가 이거 미신고 조심하세요. 미신고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다양한 세대택 하면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 보고 요청에 누차 불응하면 거짓 보고로 하여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시킬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했다. 신고 다 하시래요. 한국 사람들 신고하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지원 내용도 있어요. 임대사. 근데 제가 보기엔 지원으로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말은 지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등록 임대사업 지원 및 기타 사항인데요. 이거 이제 보증보험 아까 말한 그 얘기거든요. 보증보험 할 때 공시지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텄죠. 굳이 돈 많이 안 들이고 현실화를 고려해서 공시가격과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보전인적 고발에 적용한다. 이건 좋은데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할 내용이니 뭐 그래서 주인을 그렇게 크게 도와준 내용은 아니에요. 지원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면 이제 말소 요건 정비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사업하다가 준대기부터 사업하다가 그만두실 때 혹시나 그만두시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한 호수가 있다면 반드시 임차인 동의를 받아라. 이거예요. 안 받으시면 문제 된다. 지원사항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원사항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원이라는데 이게 지원인가? 하여간에 이건 알고 계시라 하면 나쁜 거 아니니까 알고 계십시오. 다수채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공공지원 임대주택 추형유가 얼마 전에 이제 뭐 기사 났던 거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상가 오피스 뭐 주거용도 사실 주차장법을 완화해서 이건 이제 주차장법을 완화해서 이제 용도 변경 쉽게 하겠다 이건데 여기서 사실은 나올 게 앞으로 고민할 게 이번에 나오면 원룸이죠. 원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정적 공급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원룸을 하시는 분 꽤 많죠. 과거에 우리가 이런 단독 다가구 지역에서 원룸 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이유는 주차장법 강화였죠. 세대별로 다 뭐 거의 많이 지으라 그러니까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을 보면 1인 가구 공급으로는 상당히 많은 걸 만들어냈죠. 3, 4인 가구 아파트 폭등을 잡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거 부분은 이거 가지고 지금 다주택자 특히 주택임대 사업하는 2, 3년 뒤에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이런 정책들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임대가 하락이 되면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 정책 많이 되니까 이건 그 의미에서만 좀 아시라. 그 정도면 돼요. 하면은 됐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무리 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전세 사기 앞으로 많이 감소하겠죠. 물론 이제 등록 임대주택 주택임대 사업자 분들 하는 주택이 한정됐지만 사실은 다주택 많이 했잖아요. 특히 소형 빌라 지역들을 보면 상당수 주택이 주택임대 사업자 내용이 많았죠.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있던 문제들이 해결 일부는 됐죠. 아까 말한 뭐 단독, 다가구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선순위 보증금 해결 안 되는 것들, 파악이 힘든 것들. 근데 이제 여전히 어떤 이제 이 지역의 임대가 폭등 문제에 관한 가격의 타당성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소형 빌라 지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상품이 특정 지역, 그런 지역에만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이유,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어떤 이제 여전히 가장 뿌리 원천적 문제, 인플레이션, 임대 가격, 이거에 대한 거는 여전히 해결 안 됐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시고, 그 대신 되게 좋은 정책 나온 거니까 여러분 이제 소중한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이걸 잘 활용하시라, 알고 계시라 말하고 싶고, 이왕이면 국토부 들어가서 원문 다운 받으세요.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르게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특히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자문이 여러분 재산 지킵니다. 그거 노력할 테니까 꼭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